안녕하세요. ESML 코리아에서 훈느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레지던트 지원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대략적인 지원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는데 추천을 드릴 만한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 3년 정도 레지던트 지원 준비를 했고요. 2017년 6월에 ECFMG 서티피케이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CKCS까지 합격을 해서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매치에 참여를 하면서 그 원서 지원은 매년 9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류 준비는 7월 달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의외로 신경 쓸 것도 되게 많고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도 참 많은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면 답은 있지만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막막한 기분이 저도 이제 들었어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의대나 의전을 졸업을 하셨을 텐데 미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담하는 뭐 부서도 아마 있을 것이고 처리를 잘 해주겠지만 우리는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조금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 또 혹은 또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에는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먼저 USMLE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되고 PS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 일종의, 그것도 CV라고 하고요. 이런 용어들을 보통 줄임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교의 성적표, MS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또 필요하고, 이게 MSPE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증명사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라스 토큰을 매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115 했고요. 그 다음에 NRMP라고, 요거는 이제 매치에 참여 거의 다 아마 하시게 될 텐데, 그거 하려면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80고, 9월 15일부터 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레지던트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PTAL이라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레터라고 흔히 하는데, 요 서류도 꼭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또 따로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꽤 들고 번거롭고 해가지고 저는 아예 캘리포니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그냥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또 지원하실 분들은 이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준비물들을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 요거를 준비할 때는 그냥 USMLE 점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준비할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지원 과정을 보시면은
요런 앞에 말씀드린 준비물을 7월, 8월 뭐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그러는 중에 6월 말 정도 되면 그 해에 마이이라스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토큰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면은 이 서류들을 이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류들 뭐 PS니 LOR이니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올리고 그 다음에 9월 1일이 되면은 그 원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서류들을 쭉쭉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마이이라스를 통해서. 그래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상세한 과정을 설명을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USMLE 점수 같은 경우에 미국 학생들은 스텝 1이랑 CS 정도만 패스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같은 IMG 외국 출신들은 그 ECFMG 서티피까지 받고 그러니까 스텝 1, 그러니까 CS 그 다음에 CK까지 다 합격해서 요까지 받고 지원해야지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 자체가 그 프로그램 미국의 레전드 프로그램에서 미국 의대 출신들은 기준이 이렇게 있고 외국 의대 출신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IMG로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출신들보다 이제 불리한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이런 과정을 많이 더 진행을 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요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준비해 두면 이제 유리하다는 거지. 이제 꼭 다 받고 막 지원해야만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미리 준비해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점수가 나오는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1이랑 CK 같은 경우는 시험 치고 보통 3주 뒤에 점수가 딱 나오고 CS는 이제 자기 친 날짜에 따라서 그 또 결과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미리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지원, 그러니까 9월 1일, 그러니까 9월 15일 정확하게는 이제 그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이게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은, 훨씬 어쨌든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잘 그렇게 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MG랑 IMG가 그 기준 자체가 프로그램 다르게, 받는다는 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위에 보면은 이제 미국 의대 출신들은 스텝 1이랑 스텝 2 그것도 이제 if available 하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외국 그러니까 IMG라는 건데 밑에 거는 ECFMG Certification Status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NRMP 그러니까 매치 그 랭킹 할 때까지 하면 된다 이거지만 어쨌든 기준 자체가 이제 우리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점수를 준비해도 당연히 고득점을 해야 유리하고요. 저도 이번에 지원을 해보니까 점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고득점 하실수록 인터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다른 스펙으로 만회를 할 수가 있고요. 영어를 잘 하신다든지, 뭐 추천서를 좋은 거를 받는다든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나 뭐 성격이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만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적표가 USMLE 점수를 따로 프로그램에 직접 보내실 필요는 없고, 마이라스에 다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내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만약에 지원을 할 때까지 예를 들어 CK 점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만 점수가 나오면은 반드시 리어사인을 하셔야지 그게 프로그램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스텝 3를 혹시나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라스 토큰을 이제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요거는 매년 이제 AMC 사이트에 마이라스라고 그거는 이제 지원을 하시면은 이제 지겹도록 들락날락 하시게 될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가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지원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준비한 서류들을 쭉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꼭 사셔야 되고, 요거는 사시는 거는 그 ECFMG 오아시스에서 이라스 서포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고요. 6월 달 되면은 그 해 토큰 구입하는 게 열리고 2018년에는 115달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라스 토큰을 사는 과정은 이라스 토큰 요 오아시스 들어가시면은 이라스 토큰 리퀘스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레지던시 토큰을 눌러서 이렇게 사시면 되고, 사면은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샀으니까 언제 샀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 일단 뭐 돈 내고 사시면은 그 마이라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거 가입하는 과정까지는 여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추천서, LOR, Letter of Recommendation, 요게 또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서류죠. 이게, 이 다른 서류들은 혼자서 뭐 그래도 준비할 수가 있는데, LOR은 저를 추천해 줄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제일 까다롭죠. 저는 그랬어요. 제일 까다롭고, 한 프로그램에 최소 3개를 요구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할 적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3개, 최소 3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 중에, 3개, 2개, 그러니까 3개는 다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3개는 꼭 필요하고, 근데 또 그 마이러스에서 올릴 때 4개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좋은 걸 받으셔도 4개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과 같은 경우는 모교의 내과 과장님 추천서를 꼭 요구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다른 과는 또 몇 군데 또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내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과에 지원하실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뭐 내과도 지원하고 뭐 가정의학과도 지원하시는 분, 혹은 또 뭐 소아과도 지원하시고, 뭐 각각 이렇게 지원하실 거면 기왕이면은 그 과에 해당하는 추천서를 따로 받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추천서를 봤는데 어떤 추천서가 좋은 추천서인가 하면 저명한,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아주 알려진 그런 미국 의사가 써준 좋은 추천서가 제일 좋은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추천서를 받으시려면 보통 이제 한국 쌤들 같은 경우는 학생 때 갈 수 있는 클럭십이라든지 일종의 그러니까 실습 같은 거, 아니면은 졸업하고 나면 클럭십을 못 가기 때문에 옵저버십이라든지 익스턴십 같은 걸 가서 거기서 인연을 맺은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해서 좋은 내용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제일 좋은 추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같이 그런 기회를 잡지를 못해서 미국 의사쌤 추천서를 받지를 못한 경우에는 한국 의사쌤 추천서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보통은 그 과에 해당하는 모교의 교수님 추천서를 보통 이제 받고, 그것도 이제 좋죠. 좋은 추천서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졸업한 지가 꽤 됐을 텐데 그동안 연락을 많이 안 하셨을 테니까 저도 뭐 그랬고,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조심스럽게 이제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디 일하고 계신 선생님이라면은 그 병원의 원장님이나 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은 없지만 그래도 그 가장 최근에 저를 쭉 지원자를 본 사람이 써준 추천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뭐 좋은 추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보일을 하신다든지 군의관 하시고 계신 쌤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도 뭐 의사쌤이 계시잖아요. 뭐 보건소장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이제 LOR 추천서를 올리거나 할 때 웨이브 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웨이브를 한다는 거는 지원자가 이 추천서를 읽어볼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한다 이 말은 지원자가 내용을 안 보겠다는 뜻이고 웨이브를 안 한다라고 하면 지원자가 내용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를 한다고 하면은 추천인이 이제 써줄 때 지원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써준 걸 안 읽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써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걸 받아봤을 때 이 웨이브를 한 거니까 조금 더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사실 거의 대부분 웨이브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웨이브를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근데 웨이브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지원자가 읽어보고 내용이 별로면은 안 쓸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거를 안 올릴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예, 그래서 요 에러 올리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원자가 추천인한테 LOR을 부탁을 해야겠죠.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면은 그걸 부탁을 하고 그렇게 오케이 써주겠다고 하시면은 그 지원자가 마이라스에 보면은 LOR을 등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LOR을 생성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써주기로 했다라고 등록을 하고 그러면 9글자짜리 LOR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를 그 추천인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요 아이디로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 이제 추천인이 역시나 또 이제 AMC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추천인도. 그래서 그 추천인이 이라스에 또 LOR 포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포탈을 통해서 자기가 쓴 추천서를 이제 사인한 다음에 스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웨이브를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원자가 내용을 보겠다라고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추천인한테 부탁한 다음에 그걸 그냥 받아서 자기가 그냥 올려도 됩니다. 자기가 어차피 내용을 볼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이디로 그 이라스 LOR 포탈을 이용해서 추천인이 올리듯이 자기가 그렇게 올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올리는 거 오아시스에 됐는데 제가 이번에 지원할 때도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이제 이라스 LOR 포탈을 이용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마이라스의 메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지겹게 들어가시게 될 텐데 지원을 하시면 다큐멘트 밑에 보면은 Letter of Recommendation이라고 있죠. 여기 LOR 관리하는 메뉴인데 자기 거 그걸 눌러보시면 이쪽에 보면 쭉 설명이 있고 여기 Add New라고 있죠. 그럼 내가 새 아이디를 LOR 아이디를 생성하겠다는 거죠. 그 누르면은 누가 써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직위랑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일하는지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어느 과에다가 이 추천서를 쓸 것인가인데 요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보기 쉬우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3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LOR을 써주는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제일 위에 거는 이미 이제 레지던트나 펠로우 이렇게 수련을 받으신 경우에 거기에 프로그램 디렉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써준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교의 병원에 자기가 그러니까 실습 돌았던 곳에 과에 해당하는 과장님, 이게 근데 현직 과장님이란 얘기더라고요. 현재 거기 과장님이 써주신 거다. 세 번째는 그 외, 보통은 다 세 번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왜냐면 현직 과장님은 한 분밖에 없으실 것이고, 그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게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에 해당하는 건데, 웨이브 yes를 하면 내가 안 보겠다는 거고, no를 하면은 요 추천서를 내가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암호처럼 생긴 9글자짜리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요거를 추천인한테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 웨이브를 안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냥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요 이제 추천서를 받을 때 어떤 또 꼭 필요한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제일 밑에, 그러니까 추천서 제일 밑에는 그 문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써줬는지 성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추천인의 직위랑 연락처,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꼭 파란 잉크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상관없다, 검은색도 된다라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종이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펜으로 직접 사인한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 이렇게, 혹은 또 컴퓨터에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그린다든지 해서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서에다가 이렇게 터치펜이나 마우스로 이렇게 그린 그런 서명도 유효합니다. 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제한이 있어요. 올릴 때 PDF 파일로 사이즈 500KB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대충 A4나 A4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통통한 미국에서 쓰는 레터 용지로 한 2장 정도 하시면 대충 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LOR의 조건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를 전공한 사람이 써준 게 좋을 것이고, 기왕이면 미국 의사가 써주는 게 좋을 것이고, 또 기왕이면 최근에 같이 일한 사람일수록 좋고, 또 기왕이면 좀 오래 자기랑 봐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써준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명망 있는 의사가 써준 것이 좋고, 뭐 특히 이제 모교에 해당하는 과장님이 써준 그 레터가 아주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식 레터헤드에 찍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외부에 뭘 보낼 때 쓰는 멋있는 종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야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추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종이는 뭐 행정실에 여쭤보시든지,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받으시고, 내용이 당연히 진실된 내용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긴 좀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내용이 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말 훌륭한 뭐 지원자입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LOR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 추천인한테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설명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웨이브 안 할 경우에는 자기가 올려야 되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LOR 포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사인인 하시면은 AMC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LOR 매니저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dd new LOR를 이제 누르면은 아까 제가 생성됐다는 아이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추천인이 여기다가 이제 딱 쓰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포탈에 등록을 하면 이게 마이라스로 넘어오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요. 아마 그 이제 직원들이 그 PDF 파일을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된지 확인을 하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가할 때는 한 2, 3일 정도면은 이쪽에서 바로 탁 넘어오는데 그 8월 말 되면은 지원자들이 다 에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들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언제까지 딱 한 것만 탁 받아서 더 이상은 안 받겠다 이런 곳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8월 중순 전에 좀 안 바쁠 때 미리 예로알은 받아 놓으시고 미리미리 올려 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러스 쪽으로 LOR이 넘어오게 되면 여기 아까 마이러스의 LOR 그쪽에 다큐멘트에 보면은 쭉 이렇게 누가 보낸 게 뭐 있고 레러 아이디 뭐 또 이렇게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눈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진 요 표시가 있는 거는 웨이버를 했다. 내가 안 읽어보겠다고 한 LOR이라는 뜻이고, 노란색 바탕에 DC라고 돼 있는 요게 있으면은 이거는 그 과에 해당하는 과장님이 써준 거다. 뭐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웨이버를 저는 했으니까 뭐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게 LOR을 받는 게 참 번거롭죠. 이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의사 추천인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많이 써보고 등록도 많이 해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보통은 거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어렵게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평소에 연락을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럼 그래 자네 추천서 써주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나? 아예 일단 추천서 쓰시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네 하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스캔을 하셔가지고요. 그래 스캔 좀 귀찮지만 스캔을 하시고 PDF로 만드는데 500KB 미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좀 귀찮으시겠죠? 바쁘신데 이제 어쩌고 만드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MC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에러 아이디를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업로드 하세요. 그럼 이제 아예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자네가 알아서 하게 뭐 이렇게 되시겠죠. 다른 일을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그죠? 조금 상상만 해도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안 번거롭고 좀 한 번만 만나서 탁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이제 웨이브를 안 하면 되죠. 웨이브를 안 하시고 그냥 일단 써주십시오. 그럼 사인만 받고 자기가 올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LOR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미국 의사가 써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외국 거기서 이제 그 파워가 떨어지는데 조금 더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대지근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근이라고 그러니까 뭐 지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웨이브도 하면서 합법적으로 뭐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편하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지금리에 대해서는 여기 LOR 유저 가이드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추천인이 자기가 써가지고 나 대신에 누가 올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해서 올리면 되고, 여기 보면 파란 초록색 밑줄 친 데 보면은 대지근이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뭐라 그래, 지원 과정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 지원 과정을 서포트해주는 스텝이 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나 좀 애매하기도 하고, 혹시나 그 대지근이가 될 수 없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안 되니까 직접 문의를 했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고, 그 추천인이 그 대지근이한테 대지근이랑 얘기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네가 올려라 이렇게 하고 서로 얘기만 되면은 그 추천인을 대신해서 올릴 수가 있다. 뭐 그런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추천인도 그 대지근이를 잘 아는 사람이면서 또 지원자도 잘 아는 대지근이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해가지고 PDF로 스캔도 잘 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지원자는 웨이브를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원자는 내용을 안 보고 대지근이한테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지근이한테 내가 이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을 건데 그 교수님이 자네한테 부탁을 할 거면 좀 올려주시오 하면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이걸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지근이가 이제 자기 아이디를, 대지근이도 아이디를 따로 파야 되거든요. 그 대지근이가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이에다가 사실은 또 사인을 해서 그걸 PDF로 스캔을 하는 그 과정도 좀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부탁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좀 간편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PDF 파일을 받아서 거기다가 그냥 서명을 하면 그거를 그냥 바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메일로 물어봤죠. 써서 사인해서 스캔해서 PDF로 바꿔서 옮겨야 되냐, 이렇게만 가능하냐, 아니면은 워드 같은 데로 써서 거기다가 마우스 같은 걸로 사인을 해서 PDF로 바꿔서 올려도 되냐 이랬어요. 올렸더니 그냥 사인이 들어가고 PDF 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뭐 이래 되고 저래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게 종이에 인쇄된 게 아니라서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올리는 것 자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PS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S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고요. 그 빨간 책, 나중에 소개드릴 책에 따르면 지원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하고 너무 길지 않으면서 600자에서 한 1000자 정도 되면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으로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랑 남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뭐 내용이 좀 어떠냐 이렇게 좀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원어민 교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뭐 사소한 맞춤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문장의 느낌이라든지 외국인 원어민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런 친분 있으면서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그 원어민 있으면은 그분한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사이트를 몇 개를 소개를 드리면 요거 뭐 프루프리딩 팔이라고 저는 주로 여기서 했는데 이런 데도 있고 여기는 한 보통 한 아까 말한 600에서 100, 1000글자 정도 하면은 한 $30 정도 나왔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써봤는데, 피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일종의 오픈마켓 같은 곳이에요. 오픈마켓 같은 곳이라서, 너도 나도 이제 뭐, 제가 뭐, 몇 시간 안에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뭐, 교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한 $5 정도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 에세이 엣지라고 해가지고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뭐 해준다 뭐 이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되게 비쌉니다. 여기 되게 비싸고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하여튼 비쌉니다. $100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트마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근데 꼭 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잘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싸다고 또 못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곳을 잘 찾아보시고요. 또 1세미리 코리아 거기 보시면은 요것도 해주신다는 다른 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쌤들한테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고급 영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 친구가 있으면 제일 좋죠.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교정을 받고 또 이제 뭐 물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문장을 쓴 건지 물어보면 이제 내가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한 거다.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런 친구만 있다면. 자, 그렇게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게 뭐 예쁘게 꾸미고 이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러스 사이트에 직접 텍스트를 쭉 올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글자 크기나 폰트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연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이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트에 보면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퍼스널 스테이트 올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편집창이 뜹니다. 그냥 그래갖고 뭐 몇 개 없어요.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할 수 있고 이 정도밖에 문서 꾸미는 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용에 충실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S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 PS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마다 요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심지어 아예 명시한 곳도 있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각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른 PS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학 프로그램에는 그거에 맞게 나는 정말 연구를 하고 싶고 뭐 이런 내용을 쓴다든지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는 나는 이 뭐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좀 이런 거를 막 좀 다르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웹사이트 각 프로그램만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써놓은 것도 심지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다 따로 쓰는 거지만은 솔직히 지원을 100개씩 100개 넘게 200개 300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뭐 과별로는 좀 다르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내과 지원하는 거랑 가정의과 지원하는 거랑 내용이 같으면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저걸로 과별로는 좀 다르게. 자, 그 다음에 CV라고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력서 같은 겁니다. 이력서.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는 이거를 또 따로 포맷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나 본데 요새는 이것도 마이러스에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쓰는 칸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 넣으면은 자동으로 CV가 다 완성이 됩니다.
내가 뭐 맨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여기서 일을 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또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했고 뭐 다 하나씩 올릴 수가 있어요. 또 뭐 학교는 어떻게 언제 뭐 어디를 언제 졸업했고 또 무슨 활동을 이런 걸 쓰면은 쫙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연구했던 거 뭐 이런 걸 쓰면은 PDF로 이거를 이제 계속 뽑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교정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원어민 친구가 있으면은 교정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또 CV는 또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내용을 더 간략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원어민들만이 아는 그런 게 있겠죠.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성적표를 올려야 되는데 성적표, 그 학교 성적표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그 모교가 그 EMSWP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여쭤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라 서포트 팀에다가 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는데요. 제가 이런 학교 다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답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교가 여기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학교에서 올려야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아마 올린다는 게 본인 지원자가 뽑아서 갖다 주면은 학교에서 뭐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싶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물어봤을 때 행정실에서는 성적표를 뽑을 수가 없다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입이 돼 있으면 학교에서 올려야 되고, 그게 아니면 지원자가 올려도 됩니다, 성적표를. 그래서 제가 또 이라스에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EMSWP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MSP랑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MSP랑 그 성적표를 제가 올려도 된다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 스탬프랑 그 학장님 사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마 학장님 사인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저처럼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면 웹으로 요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웹으로 프린트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편으로 신청을 해서 영문 성적표를 발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행정실로 서류를 보내서 학장님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사인을 받아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PDF 파일로 스캔을 하시고, 그것도 용량 제한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에서 이걸 업로드를 하고 며칠 기다리면 아까 마이라스 쪽에 업로드 됐다고 뜹니다. 내용은 볼 수가 없고요. 올리고 나서는. 근데 실물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볼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잘 올렸는지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올라갔다고 뜹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인데요. 오아시스에서 업로드 트랜스크립트를 눌러서 하면은 뭐 이런 조건으로 PDF 해야 되고 1.2메가 넘으면 안 되고 한 파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맞춰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MSP 일종의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건데요. 우리말로 치면 이거는 이제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평가서 같은 거고, 이거는 딱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하지만 권장 양식이 이라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만드시는 게 좋고, 이거 거기 이라스트 들어가 보시면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권장하는 양식에 대한 그 템플릿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MSP 샘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내용보다도 그 지원자의 그
성적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에 속했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그래프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딱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보기에 좋으니까 그 그래프가 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모교에서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이게 공식 문서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이라스에 보면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구글에서 뭐 MSP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거 다 나옵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게 들어가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뭐 이런 거 권장한다. 그 다음에 저 제일 밑에 보면은 그 템플릿을 받을 수가 있는데, 템플릿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이름, 날짜, 뭐 이런 학생이고, 이 학생이 뭐 중간에 뭐 유급 같은 게 있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목별로 어땠는지에 대한 것도 쭉 설명있고,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각 과목별로 아너즈를 몇 퍼센트를 줬고, 하이 패스를 몇 퍼센트를 줬고, 패스를 몇 퍼센트 줬고, 페이를 몇 퍼센트 줬는데 그 중에 이 학생이 여기 속했다. 뭐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서머리가 있고, 학교 정보 뭐 이런 게 들어간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 중에 샘플이 또 있습니다. 2개가. 그래서 이거를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첫 번째 사람 걸 보시죠.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1학년 2학기 때인가 보죠. 그죠? 거기서, 여기 보시면, 뭐, 카디오바스큘라의 과목에서 아너즈를 22%, 패스를 75%, 페이를 4% 성적을 그렇게 줬는데, 이 학생은 페이를 속했다. 이렇게, 상대적인, 분포가 있고, 지원자가 어디 속한지 이렇게 표시를 해줬잖아요. 또 이 학생이 이제 클럭십 때 패밀리 메디슨에서는 이제 패스에 속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도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1, 2학년 때 위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각 퍼센타일 중에 어디 속했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퍼센타일은 숫자가 클수록 성적이 좋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25에서 50 사이에 이 사람은 속했네요. 1학년 때는 거기, 2학년 때도 거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보시면 클럭십 때는 또, 패스, 하이 패스, 아너즈를 이만큼 줬는데, 아너즈에 속했다.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죠. 요게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보면은 성적을,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보통 ABCD F로 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거기 미국에서는 아너즈, 하이패스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굳이 그거를 바꾸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 학교에 나온 대로 ABCDF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다 이제 MSP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레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뭐 다른 거는 뭐 다 써주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그래프 요 자료가 이제 없는 학교가 많을 거야. 아마 저희 학교도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전화를 해서 MSP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각 과목별로 A를 몇 퍼센트를 줬고 B를 몇 퍼센트 줬고 뭐 C를 몇 퍼센트 줬고 D를 몇 퍼센트 줬는데 뭐 그러면 이제 제 학점은 제가 아니까 그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없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뭐 있겠죠. 안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다고 만들어 달라고 하자니까 그게 저 하나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조금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겠죠. 뭐 제가 생각해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제 근데 그래프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석차가 나오는 거는 성적표를 쭉 뽑으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전체 석차 몇 명 중에 몇 등 요거 나오고 학기별로 몇 명 중에 몇 등 요거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학생 거를 보시면은 요 1, 2학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때 무슨 과목에서 어디서 이건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1학년, 2학년 때 각각 몇 퍼센타일 안에 속했다 이렇게만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아까 보면 과목별 석차 꼭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지만은 없는 경우에는 본인 성적표에 나온 석차랑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별 석차만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봄학기 때 석차랑 전체 학생 수 나누면 퍼센타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MSB를 완성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교가 EMSWP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바로 올리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처럼 이제 학생님 사인한 MSP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지원자가 오아시스에서 직접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주의하실 점은 혹시 예전에 MSP, 그러니까는 이 지원했던 선배님이 있으면 양식이 그리고 그거를 구할 수 있으면 그 지원 옛날에 하셨던 분의 MSP가 있다면은 이게 그래도 학교 공식 문서인데 저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면 이상하니까 그걸 구할 수 있다면 뭐 통일을 한다면 양식을 통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공식 문서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오아시스에서 역시 MSP 업로드 쪽에 보면은 요런 조건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뭐 적당한 거 스캔해서 오아시스에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지원 과정에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NRMP 가입은 매치 시스템에 참여를 할 때 필요한 건데 레지던트 지원, 미국 레지던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서류 올리고 이런 거는 다 이라스에서 하게 돼 있고 나중에 가고 싶은 프로그램 랭킹 매기고 뭐 이쪽은 NRMP에서 사이트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리매치 프로그램에만 참가를 하신다면은 NRMP는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매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9월 15일이 돼야지 NRMP에 가입할 수 있게 뜨고요. $80를 지불하셔야 되고 이게 11월 며칠 이후에 가입을 하시면은 추가 요금으로 $50를 더 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서류 준비하실 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가입해야지 생각은 어쨌든 하고 계시고 10월 달쯤 뭐 그때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추천을 좀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일단 이 책으로 이렇게 나온 어떤 확실한 책자를 보시는 게 조금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책은 The Successful Match 2017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00년인가 1판이 나오고 쭉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재작년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게 3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신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책 보면은 정말 매치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뭐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USML 점수가 왜 중요하고, LOR은 어떻게 받고, PS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며, 뭐 CV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고, 과별로 주의할 점은 뭐고, 뭐 IMG들한테 또 중요한 점은 뭐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쫙 나와 있고,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주변에 소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떻다더라 이런 거인데, 그게 진짜 정말 그런 건지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을 보면 그 담당 프로그램의 그 PD들한테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어떤 거를 그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이런 거 통계를 쫙 내놨어요. 통계도 내놓고 인터뷰한 내용도 담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정말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 요거는 조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덜 중요하구나. 내지는 뭐 인터뷰 갔을 때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권은 이제 PS 쓰실 때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지원할 때 참고하는 책인데, 거기 뭐 에세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PS 쓸 때 좀 추천할 만합니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을 부각시켜야 되고, 또 뭐 쓸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써야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는지, 그런 내용인데, 요것도 괜찮았어요. 좋은 책이었고, 이 책은 지금 4판이, 원서로는 최신판인데, 한국어 번역본도 2판인가가 나와 있고요. 옛날 판이.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류 준비 과정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고, 하다 보면 차라리 시험 준비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분히 좀 주관적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제법 있고요. 하지만은 피해갈 수는 없죠. 다 어쨌든 하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LOR을 이제 졸업하시고 한참 있다가 뜬금없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드려서 부탁을 하면은 정말 누구나 민망합니다. 저도 정말 민망했고, 갑자기 전화해서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추천서 써주십시오 하면은 어떨까? 정말 그죠? 민망한데,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니까 정말 정중하게 잘 부탁을 하셔서 좋은 추천서를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편합니다. 물론 뭐 아직 USML 점수가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다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착 올려놓으면 9월 1일에는 그냥 프로그램들한테 보내기만 하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프로그램 서치를 해야 되니까, 어느 병원에 지원할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 놓으시는 게 좋죠. 빨리 끝내 놓으시면 편하고, 그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그 매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PS 하나 쓸 때도 이제 고민돼서 이 문장을 넣을지 말지, 이걸 쓰면 어떻게 볼까,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뭐 어떻게 표현하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미 뭐 USML 점수는 나왔고, 바꿀 수 없죠. 학교 성적 나왔죠. 바꿀 수 없죠. 지금 준비하면서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서류 준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제가 뭐 더 도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제 이메일 밑에 있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